한미약품이 늑장 공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한미약품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사실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논란의 일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오후 4시에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과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공시를 하게 됩니다. 대형 호재였죠. 바로 공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시간 후 7시에 베링거 인게라임이 기술 수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악재성 공시였는데 바로 공시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굳이 한미약품 직원이 한국거래소로 찾아갑니다. 전화를 이용해도 되고 직접 자율공시를 올려도 되는데 굳이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장이 시작한 지 30분 뒤에야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내놓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악재성 공시를 모른 채 매수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하루 만에 약 20% 넘는 손실을 감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링거 인게라임은 왜 기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을까요? 심각한 독성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이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 협회에서는 모든 의약품 후보 물질이 임상 1상부터 판매 승인까지 성공할 확률은 단 9.6%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 가운데서도 항암제는 특히 지독한 암세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매우 강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암 환자들은 이 심각한 독성을 감수하고라도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항암제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판매 허가를 유지하기로 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주주와 기업 간의 관계는 물론 금전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신뢰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미약품은 주주의 신뢰를 배신했던 사례로 손꼽히고 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작년 7월 28일로 가보겠습니다. 8,500억 원대의 기술 수출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대형 호재였죠. 그렇다 보니까 다음날 오전부터 한미약품의 시초가는 크게 뛰어오른 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당일 오후 부진했던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저점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집니다. 호재성 재료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루 만에 크나큰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15년 3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일라이 릴리와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했죠. 하지만 공식 발표 20일 전부터 주가는 희한하게도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금감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미약품 연구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내부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자, 이렇게 주주 신뢰를 배신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의심이 드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악재 공시를 했던 그 당일 공매도량만 10만 주가 넘었습니다. 2010년 한미약품이 상장한 이래 공매도량이 하루 기준으로 최대치였죠. 게다가 악재성 공시가 발표됐던 9시 30분 이전에 공매도량이 5만 주로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미의약품의 주가를 보면 알다시피 한미약품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5년 3월부터 잭팟을 터뜨린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급등했던 2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 번의 주주 신뢰를 배신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호사다마일까요? 아니면 한미약품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요?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